이번 시간에는 가속도 관련된 필러 문제를 하나 풀 건데요. 필러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컨셉을 이것저것 넣어놓고 섞어놨기 때문에. 근데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잘 이해하고 헤쳐나가면 풀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먼저 알려줄게요.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개념은 시간에 따라서 뭔가 리니어하게 증가할 때,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거는 코인이나 주식처럼 뒤죽박죽 증가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일정하게 혹은 꾸준히 일정하게 감소한다고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시작점과 끝점의 중간값이 평균값이에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속도가 됐든지 간에, 수입이 됐든지 간에, 어떤 물리량이 됐든지 간에 그렇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볼까요? 내 키가 시간마다 조금씩 크고 있어. 근데 그 속도가 막 성장기에 따라서 이렇게 곡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평행 컸다고 했을 때 이 시기에 내 평균 키는 딱 중간 시점에 키겠죠. 이거는 그냥 직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쨌든 리니어하다는 가정이 붙으면은 양 끝 중간이 평균이다.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가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데 뭐 같은 빗면에 있는 상황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공이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지겠죠. 이때 이동거리는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않아요.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쓱 1대3 법칙, 1대 4대 9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더 가속하니까. 하지만 뭐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같은 빗면에 있을 때 V에서 2V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T라고 가정을 하면은 V에서 예를 들어서 4V로 걸리는 시간은 3T겠죠. 왜냐?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증가하니까.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안 되면 다음 거 보지 마세요. 어차피 못 푸니까. 자, 그리고 이 두 기본 개념을 알아도 킬러 문제를 풀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센스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어떤 센스를 가져야 되냐? 자, 문제를 접했을 때 보통 두 가지 상황을 줘요. 같은 시점에서 문제 A랑 B랑 동시에 뭘 했다. 시점이 똑같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보통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편하거든요. 왜냐면 선 하나를 그어놓고 여기서 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근데 어떤 시점에 따라서 제약을 주는 게 아니라 공간에 따라서 제약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까지는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이 구간까지는 같은 가속도를 가진다. 이러면은 공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문제를 보면 알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해서 몰라. 공간 따라갈 때는 공간을 기울여서 생각을 하면 편해요. 자, 그럼 지금 어차피 이해 안 될 거니까 그냥 외웁시다. 공간에 제약을 준 문제는 그냥 공간을 기울인다 생각을 하고 시간에 제약을 준 문제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이 킬러를 풀기 위한 센스는 자유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유도에 대한 개념은 제가 따로 다룰 건데 어쨌든 자유도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 센스는 시간을 역행으로 생각하는 것도 좀 센스가. 자, 그래서 기본기 두 개를 종합하면은 첫 번째는 양 끝의 중간이 평균을 만든다. 이게 첫 번째 기본기고, 자, 두 번째는 뭐죠? 어떤 같은 빗면에 있을 때 시작과 끝의 속도 차이가 걸린 시간을 말해준다 이거고. 자, 그럼 킬러를 풀기 위한 센스 세 가지. 첫 번째 센스는 뭐다? 공간의 제약은 공간 따라 생각하고 시간의 제약은 시간 따라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센스는 뭐다? 자유도. 자유도를 생각해서 아, 내가 올바르게 풀고 있는가를 중간중간 체크해야 한다. 자, 그럼 세 번째 센스는 뭐다? 시간을 역순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센스. 제 필기가 좀 그지 같긴 한데 그냥 따로 적으면서 한번 곱씹으세요. 일단 이 다섯 가지 하지만 곱씹어.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양 끝 중간은 평균입니다. 어떨 때? 리니어할 때. 리니어한 언덕이 있을 때 시작과 끝의 속도 차이는 즉 이게 머무르는 시간, 이 언덕의 이 뒷면에 머무르는 시간을 나타낸다. 이것도 되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한 센스 A, B, C 세 가지. 이거는 문제 보면서 알면 되고 얘도 알죠. 자유도를 줘야 된다. 이것도 문제 보면서 알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역순으로 생각한다.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상상할 수 있는 센스니까 이 세 개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문제에 덤벼보자고요. 자, 이게 그 대망의 킬러 문제인데 상황 설명을 먼저 해줄게요. A가 속력 3V로 준선 Q를 지나 시작할 때 있는 속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뭐 일종의 얌체 같은 놈이고 B는 정직하게 정지해 시작하네요. 근데 어쨌든 끝은 똑같대.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A가 여기를 운동하는 동안에 가속도랑 뭐 B가 여기 운동하는 가속도랑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을 준 거예요. 여기 구간이랑 여기 구간이랑 A, B 같은 가속도랑 방향을 가진다. 그리고 A가 이 구간 지날 때랑 B가 이 구간 지날 때랑 같은 가속도를 가진다. 그럼 일부 학생들이 땡큐 하면서 어떤 시간 속도 그래프에다가 B는 뭐 이렇게 될 거고 A는 뭐 이렇게 될 거고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 A는 가뜩이나 빠른 친구인데 시작이 트랙이 짧잖아요. 이 구간은 슝 지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A가 여기 머무는 시점이랑 B가 여기 머무는 시점이 달라버리니까 이거를 시간 뭐 속도 그래프를 풀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게 말한 제가 이제 킬러의 센스인 거죠. 공간은 공간 따라가야 된다. 자, 그럼 선생님 생각해봅시다. 문제가 너무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 얘는 공간 따라서 이렇게 가속도 가지고 얘는 공간 따라 가속도 가진다. 자, 그럼 공간 따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비유가 뭔지 알아요? 아, 언덕이에요. 언덕. 빗면.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 있을 동안 같은 가속도랑 방향을 했으니까 그냥 같은 빗면을 만들어버려. 이렇게 얘도 같은 빗면을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러면은 그리고 A가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떨어지는 거고 B가 멈춰있다가 떨어지는 거고 같은 시점에서 A랑 B랑 여기를 지난다고. 근데 이 길이가 필 L인 거야. 그게 A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럼 선생님 뭔데 이 경사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걸 아느냐 물어본다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자, B가 정지해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속도가 앞쪽일 거고, 그러면 이 경사겠죠. 근데 A랑 B랑 똑같은 경사를 만나야 되니까 다만 A는 여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사인 거고, 그러면 얘는 속도가 증가했을 건데 끝날 때 줄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는 방향 자체는 경사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3V로 딱 떨어지고 B가 정지해 있다가 이렇게 같이 싹, 당연히 A가 먼저 내려갔다가 이 구간에 진입하겠죠. B는 좀 더 길을 모으다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것도 봤을 때 아니 A가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잖아요. 더 앞서 있는데 속도도 빨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B는 대신 길을 모으잖아요. A는 금방 속도의 고점을 맛보는데 B는 계속 기모으고 가속하다가 엄청난 속도의 고점을 맛보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L이라는 구간을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B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더 빨리 통과한다, 얘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동시 출발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이해는 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본기를 이용해서 후딱후딱 진행해봅시다. B의 속도 0이었죠. 자, 근데 이 구간 동안 뭐 시점은 몰라도 어쨌든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즉 시간에 따라서도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상황인데, 왜냐면 등가속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구간의 평균 속도가 3.5V에,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 속도는 7V가 되고, 여기 구간의 평균 속도는 6V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 끝난 속도는 5V가 되겠죠. 그래야 여기 평균이 3.5, 얘가 6V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것만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여기까지도 많이 구한 거거든요. 0, 7V, 5V, 얘도 모르잖아요. 3V 얼마 뭘 모르고. 근데 이거 아는 거는 좀 어렵거든요, 솔직히 상상하기.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항상 말했듯이 자유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쪽만 봅시다. 그냥 역으로 생각을 하면 편해요. 역으로 A랑 B랑 저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저기서 출발했다 로 생각을 하면은 좀 웃기긴 한데 문제는 쉽게 풀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같은 언덕을 내려간다. B는 빠르게 내려가죠. 빠르게 내려가다 속도를 얻고 7V가 된다. A는 좀 느릿느릿 하면서 근데 같은 이동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은 생각해봅시다. 이번에 자유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아무거나 넣어봐요. 아무거나. 그냥 예를 들어서 이에 이렇게 또 넣다 보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뭘 넣을까? 2V를 넣는 쳐봅시다. 자, 근데 같은 가속도를 가지잖아요. 아, 더 쉽게 생각해봅시다. 뭐 3V 넣는 쳐봅시다. 자, 같은 가속도를 가지니까 V가 3V로 바뀌는 속도랑 시간이랑 5V가 7V로 바뀌는 시간은 서로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를 세팅한다면은 같은 듀레이션 동안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동거리를 만드는데 평균 속도겠죠. 왜냐? 같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니까. 그럼 생각해봅시다. 6V의 평균 속도를 그리고 2V의 속도가 바뀌는 시간 동안 가져가면은 L이 되는 거죠. L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2V의 속도를 가지는 시간 동안 A도 2V의 속도를 가져가면은 3분의 1이 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3V 1이 맞죠. 자, 그럼 감이 오겠지만은 이 V를 증가시켜야 돼요. 증가시키면은 일단 이 V가 3V보다 끝나는 속도가 3V보다 증가한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거고 평균 속도도 길어질 거니까 이동거리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V 값에서 L로 고정이 돼버릴 거예요. 이동거리가.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쪽에서 자유도를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같은 가속도를 가질 때 똑같이 이동거리 L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속도 X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같은 가속도인데 2V의 시간을 바꾸는 걸 T라고 할게요. 곱하기 평균 속도 6V인 거랑 그리고 X에서 V 뺀 이 속도를 바꾸는 시간 T가 있을 거고, T1, T2로 합시다. 곱하기 평균 속도는 2분의 X 더하기 V겠죠. 이 두 개가 똑같아야 된대요. 자, 그럼 뭐 대충 비례식만 세운다 해서 이 두 개를 날려버리고 똑같다 가정을 했을 때 X가 넣을 수 있는 값은 5거든요. 뭐 이거는 그냥 풀면 그만이라서. 자, 검사만 해봅시다. 검사만 빠르게. 5V. 자, 이러면은 시간이 2배 걸리겠죠. 이게 느릿느릿 이렇게 내려오는 게 속도 4나 바꿔야 되니까 얘가 2 바꾸는 동안 얘는 4를 바꿔야 돼. 근데 같은 경우야. 같은 가속도니까. 그러면은 걸린 시간이 2배인 거죠. A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2T가 걸렸다고 뭐 생각을 해도 되고, 어쨌든 걸린 시간 2배인데 평균 속도는 딱 절반이에요. 3V, 6V. 그러니까 여기 이동거리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언제? 얘가 5V일 때만. 그래서 속도 프로파일은 이렇게 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각 공간 포인트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T고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2T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시간 걸린 거랑 이거 시간 걸린 게 똑같아야 돼. 그러면 당장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T, 2T 해도 시간 똑같겠구나. 그럼 그냥 T 넣으면 되는 거 아님?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죠. 요 구간이랑 같은 가속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뭐가 문제예요? 얘는 T라는 시간 동안 속도 2V가 증가한 거고 얘는 2T라는 시간 동안 속도 7V가 증가한 꼴이니까 가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찾아내야겠죠. 예를 들어서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물음표 시간 더하기 T초 걸리고 얘는 물음표 시간 더하기 2T초 걸렸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놓고 가져가면 편하잖아요, 되게. 자, 그럼 물음표 시간 동안 A는 3V에서 5V가 됐으니까 속도 2V를 바꿀 거고
물음표 더하기 t초 시간 동안 b는 7v를 바꿔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가속이 똑같으려면 이게 비례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비례식을 세우면은 물음표는 5분의 2t가 됩니다. 그래야 5분의 2t 시간 동안 2v를 바꾸고 5분의 7t 시간 동안 7v를 바꾸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시간 프로파일까지 구한 거예요. 저희가 여기는 5분의 7t, 여기는 5분의 2t. 말했잖아요. A는 순식간에 여기를 제끼고 여기서 오래 먹는다고, 얘는 여기 좀 오래 있다가 이게 뿅 지나간다고. 이게 직관이 있어야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가고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점을 우린 t로 정했는데 정의 따라 가봅시다. 그럼 6v 여기 평균속도 곱하기 t 하면은 l이 되죠. 그쵸? 자, 근데 일단 이 거리를 구하는 건 되게 쉽죠. 이 거리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해? 평균속도를 생각하면 되겠죠. 평균속도는 2분의 7v고 일어난 시간 길이는 5분의 7t죠. 얘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3v에서 5v 됐으니까 평균속도는 4v이고, 그리고 이게 일어난 시간의 길이는 5분의 2t죠. 그래서 이 길이 대 이거를 빼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답 요걸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빼봅시다. 좀 더럽긴 한데 식이 어차피 보기도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틀리진 않은 것 같아. 그럼 10분의 49 빼기 그냥 10으로 맞춰줄게요. 10분의 16 VT다. 이거 뭐예요 그러면? 10분의 33 VT. 자, 근데 뭐라 그랬죠? 6VT가 L이라고 했죠. 그럼 비례 따지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20분의 11 L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냥 따로 빼는 거예요. 6만 어떻게 했냐? 6 빼고 곱하기 20분의 11. 왜 똑같잖아요. 위 두 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VT 한 다음에 곱하기 20분의 11 해봐요. 그럼 똑같죠? 이 결과적으로. 근데 얘가 뭐야? L이잖아요. 그러면은 L 곱하기 10분의 20. 이게 정답이네요.